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백재 총장님이신데 뜨거운 박수로. 이번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임원영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님입니다. 본교 정호용 부총장, 본교 김용주 기획처장님이십니다. 본교 이영수 대외협력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상하신 분들은 두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제3회 수상자이신, 그래서 수필가로 데뷔했죠, 김현승 선생님이 오셨네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 성백선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죠? 특별히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3회 그 시 당선자였죠. 그래서 아주 젊은 그 학생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고, 그래서 올해 그 2010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대통령상이죠, 인재상을 수상을 하셨고, 근데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데 우리 학교 사이버문학상 수상이 조금 도움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의대 수석으로 입학했다네요. 한지 시인을 소개했습니다. 경과 보고를 아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2006년 21세기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대학문학상 중에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 전문지 중 최고의 문학 잡지로 평가받고 있는 시작과 수필문단의 메이저 잡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에세이플러스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작의 등단 시인, 에세이플러스의 등단 수필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올해가 제4회로 1, 2회에서는 시 장르만의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제3회부터는 시 장르에 생활 기록문을 추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 제4회 총 응모자와 작품 수는 시 부문에서 613명이 투고를 하셨고요. 작품 수는 4,500편쯤 됩니다. 생활 기록문 부문에서는 475명이 투고하셨는데 작품 수는 약 1000여 편에 다다릅니다. 이는 시 부문의 경우 작년에 비해 11%가 증가된 수치이고, 생활 기록문 부분의 경우 작년 대비 128%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심사는 2010년 2월 5일 본교소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는 여기 계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이신 임원영 선생님이 맡아주셨고, 시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이재문 시인, 유성호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생활기록문 부분 심사위원으로는 김영수 문학평론가, 이명랑 소설가, 노정숙 수필가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수상자는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시 당선작으로 이연주의 발바닥의 4편, 가작으로 안진영의 문 외 4편이 뽑혔고, 생활기록문 당선작으로는 장미숙의 아버지의 자전거, 가작으로는 안성진의 밤에는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가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총장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우리 사회 금년에 사회 문학상 시인데, 특히 우리 임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소개해 주시고 금년에도 이렇게 저희 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가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봉옥 부장께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 어떻게 보면 창작학부가 저는 사실 창작 이 분야에 대해서 조회가 별로 없습니다. 탤런트가 별로 없고. 근데 어떤 탤런트가 있는 거 아니, 남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하지도 않는 이 귀중한 이 분야라는 것은 제가 먼저 알 수 있는 그 탤런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그 디지털 대학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소위 일반 대학, 그걸 같은 오프라인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에서 발굴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창작가를 발굴하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4회째인데 과거 이제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문단에 진출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이 보석 같은 창작가를 양성을 하는데 조금 기여가 되면은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이 사이버 대학, 사이버 교육 제도에 들어온 그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우선순위를 돌려가지고 발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 맹모삼천이란 말을 우리가 듣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실제로 교육에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결국은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임 원장님 제가 해석하는 게 좀 비슷하게 또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맹자 그 지성인을 그 어머니가 가르쳐서 그 지성인을 만들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가르쳐 가지고 지성인을 세계적인 지성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창작, 이 시상식이라든지 창작학부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맹모삼천이라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직접 가르쳐서 그런 지성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고난 숨어있는 이 재능, 이것을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많은 이 창작가, 보석 같은 창작가가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가르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맞아서 자기가 갈고 닦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분야가 저는 이 문예 창작부가 그 분야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에서 나름대로 과거 쭉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과연 숨어 있는 이 보석 같은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보석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보석 같은 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이 17개 학부가 있는데, 이 분야는 교육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여기에는 집중으로 우선순위를 돌려가지고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 분야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용암도 저도 흥분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김연아 그 결과를 보려고 지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후진 국가에서
피겨가 가능한 운동이었느냐. 골프도 그렇고 이 선진형 과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진형 그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골프고 수영이고 피겨 우리 아는 것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소위 그 교육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체격이 안 맞아서 그런 종목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격려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관심을 이렇게 많이 딴 일을 안 보고도 인터넷 들어가지고 전 세계 스포츠 평론가들, 언론 평론가들 제가 쭉 리스트 해가지고 다 읽어보는데 그 김연아 같은 케이스는 인류 여성 30억 중에서 체형이 아주 그런 체형이 없답니다. 물론 뭐 잘하니까 또 그렇게 보였겠지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럼 뭐 그때는 안 보고 지금 왜 그런 체형이 없다고 그랬냐.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질 않았을 뿐 아니겠느냐. 나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 보석 같은 이 창작 탤런트 가진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환경을 맞춰주고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우수한 분들이 저는 이 사회에 등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 대학, 과정 이걸 갖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은 뭐 인류대학이다, 인류대학이다, 대학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 특수한 분야의 그 탤런트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인류가 되고 2류가 되고 3류가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돼야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피겨 그 선수 요번에 보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스피드 같은 이런 거는 우리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아직 포기를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그냥 전 세계에서 30억이 그 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지금 속출하고 있고 과거 우리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슨 역전 의식이 돼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니까 상대가 안 됐다. 아마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우리 어릴 때도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은 그때 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도 일본의 그 엔터테인먼트 이걸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해군까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엔카가 들어오면은 전부 그냥 우리나라 이 그 분야는 그냥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렇겠구나. 우리도 거기 젖어가지고 아주 그 묘한 그 멜로디에 그냥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반이 성장할 때까지 좀 문을 닫아놓는 게 좋겠다. 뭐 수입 수출 산업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열어놓고 보니까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저도 일본에서 왔다 갔다 생활도 좀 해봤어요. 완전히 한국 그 젊은 애들이 아주 정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끼가 좀, 뭐 어떤 사람은 끼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또 일본 사람도 사람인데 뭐 끼가 없을 리도 없는 거고, 너무 저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딱 짜여져 있지 않냐. 일본 가시면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 어릴 때,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열차 승무원들요, 보면은, 옛날 우리 40, 50년 전에 보던 복장이 똑같습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상당히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뭐, 수십번 바뀌었어요. 그때 바뀔 때는, 그 바뀌는 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잘 몰랐는데, 이 알고 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자꾸 과거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 않냐. 대학만 가도 그래요. 일본 가면은 대학이 총장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좀 학장입니다. 호칭이 별로 안 바꿔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호칭을 자꾸 바꿔요. 이거 쓰다가 뭐 좀 지루하면은 또 뭐 또 바꾸고. 대학도 보면 말이지. 회사도 보면은 아니 일본 저 동경대학 보면 총장이 부장으로 돼 있어요. 학부장. 학장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 옛날 그 쓰던 호칭 그대로 유일한데 우리는 뭐 학장 됐다가 그것도 못마땅하니까 또 뭐 총장을 만들었다가 회사도 가면 뭐 사장을 했다가 그거 못마땅하니 또 회장으로 만들었다가 예? 뭐 운전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 운전사라고 그랬다가 그것도 또 못마땅하고 불편하니까 기사라고 그랬다가 요즘 기사라고 그러니까 딱이 맞아요. 기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엔지니어. 그 좋아서 운전수를 안 하고 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좀 그것만 너무 한다고 참 불만을 가졌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사이버 대학은 여러분들도 뭐 사이버 대학이 과연 옛날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보면 사이버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오프라인 대학을 전부 점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년 상위적인 경우가 남아있죠. 일반적으로 봐서 뭐 지방대학, 뭐 3류 이하 대학, 등록금 4배, 5배가 많은 이런 그 대학이 과연 우리 온라인 사이버 대학을 하고 비교되겠느냐. 또 강의 내용도 아주 알집니다. 20분간 강의하는데 일반 대학에 50분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양도 많고 질이 아주 탄탄해요. 그리고 딱 짜고 편집을 해가지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강의 중에 엉뚱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의 교실에 다니는 대학 다닐 때 우리도 다녀봤지만은 한 10분 늦게 들어오면은 늦게 들어오니까 좋아서 박수 치고 한 10분 빨리 나가면은 빨리 나가니까 또 박수 치고 또 뭐 얘기하다가 어려운 거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뭐 또 이상한 요즘 뭐 김연아 얘기 나오면 막 좋아서 또 박수 치고 50분은 공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그렇게 됐냐. 각 분야에 우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우수하게 된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 가니까 그 환경이 돼 있으니까 돌아와서 지가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학자들도 경쟁을 해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사이버 대학, 특히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은 이런 분야, 특히 이 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도 과거에는 곽광을 못 받았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맡아주면은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탤런트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작 분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저는 그러면 네 번째 이 문학상 수상식을 대단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교육계에서 서울 디지털 대학을 아주 홍보를 하는데 기공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참 스승으로 생각하고 은인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죠. 임원용 선생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상자가 계신지 꽃을 안 달아서 구별 못하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산문, 시 두 분야인데 아까 오봉호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더 유명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 그 전국 그 20개 대학생들 그 강연, 20개 대학생들 연합회 그런 데서 강연을 제가 갔는데 고려대학에서 했는데 그 인류대학 뭐 대학생이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기 응모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 당선자를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썼더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전 대학에서 이런 문학상이 없습니다. 대학생 상대로 하기에. 물론 이제 대학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근데 이제 이 더 놀라는 것은 아까 오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작이 구체적인 숫자가 이래요. 시가 4,500여 작품, 산문이 1,000여 작품입니다. 이건요, 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우리나라 메인 그 3대 신문, 신춘문예하고 비슷합니다. 산문은 없으니까 뭐 말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면은 얼마나 들어온 줄 압니까? 100단입니다. 되게 한 뭐 100, 200, 300을 안 넘어요. 인류 기업체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무에서 이건요 왜 이렇게 도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울디지털대학이 이제 처음부터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문예창작학부가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대학생들까지도 여기 응모할 정도로 됐구나 이런 거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권위가 더 높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 주변에 낙선하신 분들 있으면 내년, 내후년 계속 그냥 응모하시도록 좀 해주시고 이 질이 작년 등단자가 그 당선자가 와 있는데 작년보다 나아졌다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도 사실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응모자도 많아지고 질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 조청경님 뭐 잠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문예창작학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게 거짓말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무슨 아이디어든지 창작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만 내면은 뭐든지 문예창작학부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도 했고 또 저하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아마 여기 등단자들이 그 이전 인재 등단자부터 가능하면 이런 시상식에 다 와서 이게 몇몇이 이게 선후배간에 유대가 이어지고 그게 지금 이제 서울디지털 대학 학생들이 문단에서 등단하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예창작 다른 그 일반 유명 대학의 문예창작학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등단자. 그러니까 오 교수가 뭐 무슨 재질 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숫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응모작이 많은 게 일반 대학에서 하는 그 대학생 상대의 작품은 등단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 교수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등단하면은 바로 시와 수필 딱 기존 잡지하고 그 연계를 맺어가지고 바로 시 수필가로 등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기존 문학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자리 끝나시더라도 돌아가셔서 이 상이 점점점 빛나도록 해주시고 더구나 이 학교 행정하고 계신 부총장님이나 처장님들 또 이 문학하고 혹시 관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게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문학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지금은 그 유명한 미래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학문도 다 문화자가 붙어버립니다. 기업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소비 문화, 심지어는 뭐 시위하는 것도 시위 문화가 붙었잖아요. 그 문화의 가장 기본은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예창작학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대학이 된다는 상징인 거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 지원과 그 지원을 10배는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문예창작학부 교수진들 그리고 이 경영본을 통해서 등단하신 여러 작가님들, 시인, 이분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서울디지털대학 이 현상 공모가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당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순서네요.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죠. 총장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 당선자이신 이연주 씨가 나와서
제가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부문 이현주. 위 사람은 2010년 제4회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부문에서 작품 발바닥에서 4편으로 당선하였기에 이에 상표와 부상을 수여 2010년 2월 26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총장 교백제. 당선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시작의 등단 작가로 인정됩니다. 다음 안진영 씨 나오셔서 가작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부문 안진영. 위 사람은 2010년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C부문 작품 문 외 4편으로 가작을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표와 부상을 수여 2010년 2월 26일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교백. 가작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시작의 등단 작가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생활교육문부의 장미숙 씨 나오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분 당선자 장미숙. 이 사람은 2010년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생활기록문 부문에서 작품 아버지의 자전거로 당선하였기에 이에 상패와 부상을 수여 2010년 2월 26일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교백. 당선자에게는 C 부문과 마찬가지로 상금 200만원과 SA 플러스 등단 수필가로 인정됩니다. 안성진 씨. 안성진 씨는 지방에 충청도에 사시는 분인데 아까 나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 올라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다고. 그래서 이따가 뒤풀이 때라도 오면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냥 촬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